지금부터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 회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 한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연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한 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5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근면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 적개업 5개 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한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께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제9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 보임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소원 의원, 정경은 의원, 홍경임 의원, 박충배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으며, 남정호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김소원 의원, 정경은 의원, 홍경임 의원, 박충배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소원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1가, 2가, 3가,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소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기 위해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마무리하며 그간 의정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해 느꼈던 어르신들을 위한 편안한 안식처, 경로당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대의학의 발달을 통해 영양교육, 예방접종, 질병 예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노인의 생활 품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삶에 있어 인간관계는 노인들의 생활 품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그 역할의 일부를 경로당이 대신해오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약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3.2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 인원의 절반가량인 54.8%의 노인은 향후 경로당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것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친목도모가 82.9%로 유대관계를 갖고자 하는 노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임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는 현재 250곳의 경로당이 있으며 만 35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소규모에서 100여 명의 대규모 경로당까지 다양한 경로당이 존재하고 또 이곳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각종 예술가, 음악, 댄서, 공예, 문화강좌와 같은 활동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클럽 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이어주는 활동도 진행합니다. 또한 상담 서비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 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내실 있게 잘 운영되기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은 안타깝게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노후된 경로당이 많아 매년 개보수하며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이 쓰여지게 되면서 말 그대로 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은 후순위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면 누수에 따른 개보수와 폭염과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 위에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필요한 환경 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먼저 경로당의 실내 공기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인들은 특히 호흡기에 취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감이란 공간에서 제한적인 환기나 부적절한 호흡이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실제로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및 결핵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은 공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 간의 전염이 가장 쉽게 전파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기 기능이 우수하며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고 필터 기능이 있는 방충망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큰 도움이 되어 환경 개선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근 경로당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을 통해 여가 생활과 외부 교류를 지원하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지자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로당은 단순히 잠시 머무르는 공간을 넘어 인생의 제3막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그 공기청정기 다 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님? 다음은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 1, 2동, 범물 1, 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 수성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대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에게도 격려와 힘찬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느새 한 해가 저물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나사는 달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을 완공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은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순환 이용 촉진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환 경제란 자원을 채취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 경제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원의 생애 주기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지속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합니다. 자원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제품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며 사용 종료된 제품은 재자원화하는 것이 주요 개념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자원의 순환성을 높이는 것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의 중요성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환경적인 측면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게 한다는 경제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실현과 환경 부분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 성장을 끌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원 순환에 이어 순환 경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가 제로 웨이스트 전진 기지인 새활용 플라자를 설립한 데 이어 2019년에는 경기도가 업사이클 플라자를 설립하고 자원 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같은 해 새활용 시민센터를 개관하여 자원순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19년부터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민간 주도형 자원순환 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산시는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추진 중이며 제주도는 정부의 순환경제 선도도시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5월 일회용품 줄이기 서명운동 출범식을 열고 순환경제 실천운동을 본격화했으며 7개소이던 자원순환 가게를 올해 16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도 10월에 쓰레기 없는 저탄소 순환경제 도시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14개소인 자원순환 가게를 올해 19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인천 전체로는 85개소에 이릅니다. 자원순환 가게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깨끗하게 씻고 분류해서 가져오면 재활용 자원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또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일종의 순환 거점입니다. 질 좋은 재활용품의 순환을 목적으로 2019년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해 지금은 시흥, 인천, 안성, 동두천, 세종, 광주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동성시장 안에 대구 최초의 자원순환 가게인 쓰레기 고객센터를 열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직접 모아온 재활용 쓰레기를 현금 전환 가능한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한편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친환경 체험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결정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도 관련 산업 종사자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회용품의 편리함에 길들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한다는 것은 다소 번거롭고 수고가 따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 자유로만 맡겨두어서는 이러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몸에 별 때까지는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발간한 전국 지자체 일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수성구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은 5점 만점에 1.3점으로 하위 10위권 안에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밖의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쓰레기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되돌리려는 노력과 함께 순환 경제 사회 전환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순환 경제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존과 온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사회 구성원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여를 끌어내고 힘을 모으는 데 지자체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ESG 행복경제연구소에서 전국 226개 기초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ESG 종합평가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성구는 전체 8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시 안에서는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환경과 사회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수성구가 자원순환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수성 벼룩시장을 여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강화하여 수성구가 대구는 물론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순환 경제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5분 자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1, 2, 3,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경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수성을 위해 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회는 공공주도형 다회용기 보급 확산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희경님의 질문이라는 시 일부를 읽고 질문의 해답을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었을까? 100년도 없을 것이, 1000년을 남는 이야기, 만년을 해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르는 말 중 빨리빨리 민족, 배달의 민족이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말처럼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을 이룬 나라, 편리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건강한 느림보다는 빠른 결과의 편리함에 매달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둥지 지구 환경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질문에 대답할 때입니다. 점차 지구는 기다림에 지쳐 버틸 힘이 없습니다. 지구의 간절한 질문을 간과하고 무시한다면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 바다 그리고 새소리 등 소중한 자연과는 하나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하나 환경 보호를 위해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환경 정책에 열의를 보이는 전 세계 국가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은 세계 1위의 일회용품 소비국으로 지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20년도를 기준으로 알아본 바 실제로 일회용품 사용량은 많았습니다. 소비량이 많은 순으로 보면 비닐봉지가 약 276억 개, PET병은 약 56억 개, 일회용 컵은 약 53억 개였습니다. 이는 페트병으로 지구 전체를 14바퀴나 돌고 비닐봉투로 서울시를 13번이나 덮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양입니다. 미국의 생태학자인 테오 콜본이 집필한 도둑맞은 미래라는 저서에서는 이제 지구상에는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상에 쌓여가는 수많은 합성 화학 물질이 암의 발생, 신경계의 교란으로 말미암아 환경 문제를 더욱이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주도형 다회용기 사용 정책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주도형 다회용기 사용 정책이란 누구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서서 다회용기 사업의 주도자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광화문 일대의 에코존처럼 다회용기를 사용한 공무원들에게 음료 무료 제공 또는 300원의 포인트 적립 등의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구에는 수성구, 북구, 달성군 세 곳의 자활센터에서 에코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흔히 에코워싱이라고도 지칭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업 도입 단계인데 본 의원이 신매동에 위치한 에코워싱 사업장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사업단의 운영 인력은 모두 사회 취약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하여 대규모 행사 시 자활 기업인 도시락 전문 업체에 주문을 넣고 에코워싱 사업단에서 세척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다회용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다회용기 사용과 일회용품 감축을 실천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의 활성화입니다. 물실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공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부의 다회용기 사용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국민들에게 찬사받는 최초의 국정과제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다회용기 사업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심해왔을 수성구의 노력에 자그마한 활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 1동, 2동, 범물 1동, 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본 예산을 위해 힘쓰시고 이번 감사원이 실시한 2023년 자체감사 활동 심사에서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성과 향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심에 김대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117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위급 상황 시 내 몸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한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처벌법에 나와 있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정의입니다. 특히 접근하기, 따라다니기, 진로 맡기,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인 주거, 직장, 학교나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기, 지켜보기는 스토킹 유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입니다. 2021년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이어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스토킹 방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최종 대법원 선고도 나왔습니다. 스토킹 정도가 가볍더라도 수차례 반복하면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이자 직장 동기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스토킹의 무서움을 알리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토킹 범죄는 일면식이 있는 가까운 사람 대상에서 점차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에서는 협조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협업하여 긴급 주거 지원 시설 내에 112 비상벨, 가정용 폐쇄회로를 설치하거나 휴대용 호신용품 등 안전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 상담 보호 지원 제도를 안내해주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예산과 인력 문제로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현장에서 충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진행하는 지원 사업 역시도 집안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하지만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각종 범죄 우려 등 긴급 상황 시 경고음을 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자동 신고토록 하는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킴이 세트를 12월 말 중 1만여 명 시민에게 보급하기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휴대용 SOS 비상벨은 크게 경보음 발생과 주변 연락 그리고 자동 신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보음은 작동 시에 70dB가량의 사이렌이 울리며 등록된 가족 및 지인 등 최대 5명에게 위치 정보와 함께 비상 문자 메시지를 즉시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 이상 동기 범죄 발생 시 현장에서 자기방어 및 경찰서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위급 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휴대용 비상벨은 가장 효과적인 자기방어 수단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예상되는 휴대용 비상벨을 한시라도 빨리 우리 수성구에 보급하기를 촉구합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예전과 달리 이제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율이 급증하던 뉴욕시를 불과 3년 만에 단숨에 안전한 도시로 변화시켜 명명된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지자체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잠재적인 범죄율을 낮추고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김대훈 청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수성구에서 휴대용 비상벨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분들께 휴대용 비상벨 보급이 확산되어 생명을 살리는 비상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의 제2차 정례의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건의 추가를 위해 배배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는 오늘 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구정 주요 성과와 다음 해의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복리 정진을 위하여 쉼없이 노력하시는 구의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차별화된 유일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한 해였습니다. 관광통합 플랫폼 대구 출입을 비롯한 수성읍 미디어 아트 음악 분수, 수성 튜어버스가 함께하는 스마트 관광 도시를 조성하였으며 정호성 문화관과 리모델링을 마친 수성 아트피아는 구민들에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제4회 세계문화산업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독일 칼스루헤 시, 일본 이즈미 사노시와 우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세계 속의 수성구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담는 정원, 수성 창의과학센터, 두산 레포츠센터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한금 2동, 범어 4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고 수성구 청사 이전 계획도 확정하였습니다. 연호지구 조성공사가 시작되었고 알파시티 롯데몰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간송미술관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은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은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여파로 경기 침체, 소비 감소, 부동산 시장 둔화 등 국민들의 삶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군은 준비한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강단 있게 정진하였습니다. 교육 환경과 교통 체계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 특구에 지정되어
IB 교육 전문화, 에듀테크 기반 교육 등 수성구가 만들고 세계가 함께하는 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이슬람 교육과학 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제 가상학교 교육센터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성과학창의센터를 조성하고 국립대구 과학관과 협업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각 기술 교육 수요에 부응하였습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을 통해 155명의 수성 인재들에게 장학금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무상급식 신입생 교복 지급, 학교 교육 경비 보조를 위하여 각 학교에 49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황금동 범안로 도로 개설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스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수성구 전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하는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제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비용 2억 원을 지원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 되도록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안정된 경영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기부 대구시 공모사업을 분석하고 골목 상권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들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7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성 일자리 센터를 통해 680명에게 취업과 채용을 연계하였으며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15개 기업에서 11억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술적 건축물을 쌓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수성국제 비엔날레 프리비엔날레를 통해 예술적 건축물을 지향하는 우리 구의 비전을 공유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수성못 수상공연장과 수성브릿지를 우리 구의 랜드마크 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황금이동 범어사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더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차별화된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수성 아트피아는 현대적 감각을 갖춘 공연장으로 거듭났으며 시가 흐르고 커피 향기 가득한 정호성 문학관은 범천과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황금책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 권역별 거점 도서관은 지식의 저장소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일상에서 가까이 편하게 접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들고 직접 참여하는 수성로 페스티벌은 화합과 희망찬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작가와 주민들이 빛을 주제로 직접 작품을 제작해 전시하는 수성빛 예술제는 원래 대한민국 반반곡곡 100선에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대기 없는 돌봄, 따뜻한 복지, 빈틈없는 안전을 통해 사랑으로 연결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연령별 키움과 돌봄을 통합 관리하는 육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체믹을 강화하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지원 등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통합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함당 종합사회복지관을 개소하여 근역별 균형 있는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만촌 3동 경로당을 개소하고 상동, 만촌 2동, 매호동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구현을 통해 사회적 고립, 외로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기후 재난을 대비하여 재취약지역, 침수취약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며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신학기 초등학생 온라인 교육 등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공기관, 공원 등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확대 설치하여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기반 조성에 매진하였습니다. 내간직길 전용 산책로, 유아 숲 체육원 보행로 설치 등 사색과 명상으로 내면을 돌아보는 생각을 담는 길 연계 사업을 추진하며 사계절 다양한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로하는 생각을 담는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닫힌 공간이었던 지산 범물지역 배수지를 자연을 벗삼아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한 산책 공간으로 재조성하였으며 우리 삶터 가까운 곳에서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두산 레포츠 센터와 바른 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체력을 기르고 스포츠 잠재력 발견을 위하여 다양한 리틀 스포츠단을 운영하며 해외 교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성행복 드림센터 제2구민운동장 진박골 생활체육시설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자율적 내부 통제 평가 대통령상,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대상, 지방세회 수입 운영 실적 진단 분석 평가 최우수상, 중앙지방단위 47차례에 달하는 수상 실적을 거두었으며 국비 확보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수승모 스마트 여행자 거리 조성 82억 5천만 원, 망월지 생태축 복원 및 교육관 건립 56억, 고모마을 명복공원 도로 건설 25억 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41만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1200여 명의 공직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책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이 일하고 싶은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수성 알파시티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청년이 모이고 일하고 싶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성 알파시티를 확장, 제2판교하고 미래의 신성장 산업을 유치하여 경제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집적화하고 수성구형 통합일자리센터를 구축하여 취업지원, 실무교육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구 캐릭터 투비를 통해 새로운 시도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여 도시 브랜딩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화재 공제 보험료를 확대 편성하며 신매시장 공영주차장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12월 착공 예정인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에 지역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따뜻한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권역별 생활문화센터와 커뮤니티센터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대구시 최초 3회 연속 지정된 여성 친화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모든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책임감 있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동별 특색 있는 마을 정원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별 특색 있는 정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 및 고유 자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며 저층 주거지 정비 컨설팅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접 참여하여 주거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다양성과 창의성이 피어나는 교육문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교육국제화 특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교육의 틀을 넘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국제기구,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교류를 통해 교육도시로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수성 미래교육의 중심인 수성 미래교육관을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 세계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수성구 수상공연장 조성에 따른 난관을 극복하고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과 어울려 연호지구의 소규모 미술관을 유치하여 미술관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연호지구 조경 공간은 주변 4개 저수지와 연계성을 높이고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유치하여 문화가 흐르고 예술성을 갖춘 특색 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고산서당을 복원하고 전통문화교육관을 건립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유교 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함으로써 전신적 안식처를 제공하고 지역의 민속 자료, 고문서 자료를 수집 전시하여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덜한 예술마을을 덜한길 캐릭터 투비와 연계하여 교육, 생산,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특화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넷째, 유일한 도시의 가치,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성국제 비엔날레는 기존의 틀과 방식에서 벗어나 특색 있는 유일한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차별화된 유일한 도시 가치를 더 높이고 도시 건축 아카이브를 통해 특색 있는 건축물 건립 과정, 생활상과 변화 과정을 기록하여 도시의 철학적 가치를 축적하겠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내간지 숲속 광장, 생태 물놀이장, 구천지 하늘 연꽃 데크 조성으로 생각을 담는 길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범어공원과 야시골 공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정원도시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겠습니다. 망을지 도시 생태축을 복원하고 생태교육관을 건립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호주 블랙타운시와의 자매 결혼 30주년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독일, 일본 등 우호협력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로 세계 속의 수성구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삶,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빈틈과 대기가 없는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을 추진하여 육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종합복지관 모델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각오 및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야되는 기념비, 육군 공병오기 유효 참전 기념비 등 지역의 현충 시설을 정비하여 역사적 교훈을 새기고 보훈의 가치를 더 높이겠습니다. 구산화 공공시설과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고 그들의 재능이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내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구체화시켜 추진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 전망은 재산세 감소, 취득세 정책, 국세 수익 감소로 인한 지방 소비세 저조 등으로 세입 여건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보이며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투입과 저출산 고령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응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원래 당초 예산보다 404억 원이 늘어난 8,540억 원이며 일반 회계
8,399억 원, 9억 원, 특별회계 1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1,601억 원, 세수입 425억 원, 지방교부세 173억 원, 조정교부금 505억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5,221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474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1,187억 원, 정책사업비 7,032억 원, 예비비 64억 원, 재무활동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분야별 사업비는 사회복지 분야 5,328억 원을 비롯하여 이게 63.4%네요. 이게 서울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공공행정 및 안전 385억 원, 교육문화 및 관광 501억 원, 보건환경 536억 원, 국토교통 및 지역개발 325억 원, 농림산업 7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251억 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예산 정액의 주 요인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비가 전년 대비 426억 원, 8.7% 증가했고, 주요 투자 사업의 동력 확보를 위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사업비 101억 원, 중장기 계획 도로 건설 20억 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42억 원과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한 던안시각예술센터 조성 37억 원, 월드클래스 수성목 공연장 조성 10억 원, 수성브릿지 조성 10억 원,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 및 생태교육관 건립 22억 원 등의 개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41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경제 구조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고 상급 기관의 건전재정 운영, 자체 세수 감소로 재정 상황의 위기는 이어질 것입니다. 공무원, 수성문화재단, 민간 위탁 사업의 인력 조정과 재편성을 통해 예산 세입 감소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안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힘을 합치고 밖으로는 대구시 정부와 협력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를 기반으로 슬기롭게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눈앞에 마주한 위기에 순응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잠재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현대의 도시는 서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교육하기 좋으며 문화예술 공간이 많은 수성구의 정체성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옅어지는 정체성은 우리 구의 미래를 어둡게 하며 인구 감소와 초격차 시대의 도시의 존립을 위협할 것입니다. 민선 7기, 그리고 지난 1년간 저는 차별화되고 유일한 가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닮음보다는 다름으로,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으로 수성구 다음으로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수성구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며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정 제3항 제9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운영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에 충원을 할 필요가 있고 황혜진 의원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황혜진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짧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전영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의 해당 의원님에게도 사전에 양해의 말씀 드린 점 밝혀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9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 보임의 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1년 5개월 전 의원에 당선되었다는 기쁨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으로 수성구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정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의원 선서를 하면서 제9대 수성구 의회가 주민의 기대를 받으면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성구 주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주민의 복리 정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수성구 주민의 기대는 내팽개치고 오히려 주민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수성구 의회가 내용을 겪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앞에서 제일 먼저 본 의원이 통렬히 반성합니다. 우선 저희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에 보시면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의원 윤리 강령을 말씀드렸냐면 일전의 언론 보도를 통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의회 사무국 직원까지 경찰서에 출석하여 1시간 이상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수성구 의회가 9대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러한 사건은 전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수성구의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의회 사무국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보임되시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납득이 되지 않고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에도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부적절한 언론 인터뷰 발언으로 동료 의원들 또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묘서동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사람의 잘못을 용인하거나 덮어주는 것 또는 같은 편이 되어 함께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비유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9대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 봉사자로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표를 받아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뜻을 어기고 윤리와 도덕 그리고 상식에 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우리 수성구 의회가 최소한의 자정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수성구 주민과 1,3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얘기는 저도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 갖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가 있으므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데 이해 없습니까? 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정근 의원이 사자성어 섞어가면서 뭐 나쁜 짓을 계속하는 거는 뭐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우리 9대 의회가 들어와서 본인은 과연 정말 얼마나 바른짓만 하고 왔는지 제가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의장님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의회가 구청과 집행부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뭐 동료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정근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는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별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도 의원 배지를 분실을 했을 때 그거를 의장님 권한에서 사무국으로 이전한다는 것도 의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그랬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 집행하는 것도 의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의장님한테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 내에서 뭐 공사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집행하는 것도 사전에 일체 의장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통보식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의회가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의장님하고 상의 없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저렇게 해갖고 의장님한테 일방적으로 그동안 통보식으로 해왔는지 저는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의장님과 상의해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의장님들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그건데 본인 뜻대로 하고 싶겠다 하면은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처럼 계속 의장님 뜻을 걸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은 본인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 스스로의 위원장 자리로서 그게 자격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혜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무혐의로 판명이 났고 그리고 뭐 경찰 조사 중에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정말 우리가 그 동료 의원으로서 이게 정말 뭐 나쁜 짓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저도 뭐 그렇게 돼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한순간에 일어난 그냥 실수를 가지고 이거를 동료 의원들의 흠집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의원은 남 탓하기 전에 본인 행동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간의 본인 한 행동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으로서 뭔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정치적으로 이 당 저 당을 떠나갖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는 게 저는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한순간에 있었던 실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도 못 들어오게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가겠다는 딴 사람이면 몰라도 운영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투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지금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해가 없습니까? 예. 이해가 없으므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정의 시 이탈하지 마시고 투표함 하고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운영위원 보임의 건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간표위원으로 정경은 의원, 백지연 의원 순으로 의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경은 의원과 백지연 의원 두 분께서는 간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표 사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장하연, 이성현 주무관을 지명하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제1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운영위원 보임 및 건 관련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맨 앞 우측 의원님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오른쪽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비치된 기표 용구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간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두 분이 교대로 투표를 해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 기권 판정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치된 정규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경우 또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찬성 반대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찬성 반대 양쪽 모두 기표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 외 사례에 대한 유효, 무효, 기권표의 판단은 의장님과 간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에 있어서 의장님이 당해 투표를 종료하고 명패함을 폐쇄하기 전까지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님께서는 투표가 가능하겠으며 또한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열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반대와 찬성의 정확한 뜻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강효진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찬성하면은 의장님 추천 안 대로 하는 거를 찬성이라고 하면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럼 가는 게 안 된다 하면 반대 예. 말이죠. 그러면 찬반이 투표용지 어디 있어요? 찬반에 공표 하나 뭐고 제가 기표 용구로 표 거기에 예, 찍게 찍는다 돼 이 있습니다. 말이죠. 찬반에 예, 그렇지. 예. 예. 의사팀장이 설명한 대로 투표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예,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표위원은 간표위원석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안내, 같이.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의원님, 정대현 의원님,
박세롬 의원님, 박충배 의원님, 남정호 의원님, 김중근 의원님, 박영숙 의원님, 황치모 의원님, 최명숙 의원님, 최현숙 의원님, 김소원 의원님, 차현민 의원님, 황혜진 의원님, 홍경임 의원님, 이쪽으로 해주죠. 김재현 의원님, 최진태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 의원님. 백지연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투표를 하지 않는 의원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피함을 열겠습니다. 예, 총 명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명표수가 21개입니다. 명표수를 계산한 결과 21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열겠습니다. 예,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21매로 명표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찬성이 15표, 반대가 6표, 무효가 0표, 기권 0표, 황희진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온 여러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보임을 위해 잠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 정의 10분만 하겠습니다. 뒤에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황희진 의원이 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온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12시에 외국 손님 지금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갖고 지금 좀 이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5조에 의거 보임된 황희진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의설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및 홍보 의무와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각하 결정 등의 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여 주민조례 청구 업무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전심찬에 약속이 계신 분들은 있어도 좋습니다. 꼭히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설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한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아 위원님 빨리 좀 눌러주세요. 재석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럼 의설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설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설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중년의 성공적인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사전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개항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여 애국심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국기 개양 및 국기 선양의 사업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영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경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1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 개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설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정호 의원입니다.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수성구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현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규 공공체육시설 설치 예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여료의 연체 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상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의 시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 내용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자활센터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부모교육 사업 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재계약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설정 제12항에서 제19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설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종료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변동 시에 재석 재확인이 돼야 됩니다. 재석 인원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석 확인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방금 계시다고 홍정위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재석위원이 안 맞으니까 빨리 안 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석위원이 지금 20명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석 확인에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맞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조례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하다 보니 오타가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이 빠졌습니다. 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59회 대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광역시 수성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광역시 수성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의 표시, 장소, 방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광역시 수성구 식품적객업 5개 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5개 영업장에서 조리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적용 대상, 시설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5개 영업에 대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용 주민의 편의 도모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5개 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5개 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만료일 도래로 관리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정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6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적객업 5개 영업 조리 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5개 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관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설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설정 제2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에 관한 찬성 의견 채택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설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정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 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 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구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정 제2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정 제25항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입니다. 평소 구정에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5년간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주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감안하여 5년간 공무원의 정원 인력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전망으로 우리 구 행정 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에 따라 지방 주도의 자치 분권 확대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미래 교육 정책 추진, 예술적 건축물의 자원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비롯 대기 없는 돌봄, 따뜻한 복지, 빈틈없는 안정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 및 대내외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과 행정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구는 기능 전환과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 감축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준 인건비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긴축적 인력 관리로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인력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 구 총 정원은 1,177명으로 하반기 실시한 조직 진단 결과와 기준 인력 산정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기능 전환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총 정원 1,177명을 유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정과제 분야별 현안 사업과 법정 인력 등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총 규모를 현 수준인 1,177명으로 유지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역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회의가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의회는 원래 조금 의견이 상충되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또 끝까지 지금 남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또 우리 뒤에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